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명승건 박사를 대신해서 방송인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 씨는 SBS 공채 개그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 요즘 시사 방송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 시사하는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사가 개그예요. 그렇습니다. 예. 시사만큼 웃긴 개그가 없죠. 그럼. 정신 파괴 현상.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예. 예, MC 장원 요즘에 MBC, TBS, OBS 네.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프로는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입니다. 저 작가님한테 섭외 전화가 와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참석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동영 진행자님을 제가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 나이 차는 얼마 안 나는데 충격적인 아버님이시네요. 여러 가지로 배운 게 많아서. 근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와달라고 했을 때 좀 무거웠습니다. 야, 역시 개그맨이시네요.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역시 개그맨. 말이 아주 그냥 재밌으시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YTN은 정통 시사 프로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나 걱정되네요. 저도 걱정됩니다. 다른 방송 좀 대충 하면 안 돼요. 다른 방송도 대충 하진 않는데, 예, 그게 저의 그 실력을 다 동원한 거였는데, 여기서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됩니다. 예. 다른 방송에 나가서 시사 또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네. 어떤 프로를 사실은 가장 많이 그 참고해서 네. 방송을 하십니까? 참고하는 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잘못 혼나왔어요. 혼나왔어요. 예. 이해가 됐어요. 혼나왔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말씀하신. 말이 혼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건 잘 안 들으신다고 앞에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렇죠? 네, 예. 네, 전혀 안 들으신다고. 저번에 MC 장원 차를 제가 얻어 탈 일이 있었는데 네. 타자마자 김호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아니요. 찾아만 나오고. 항상 94.5. 네.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YTN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뒤로는 제 차를 타질 않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어쨌든 대타로 나오셨잖아요. 네. 오늘 잘하시면은 네. 고정 자리를 꿰차지.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 업계가 예.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저도 대타로 들어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맞아, 맞아. 오. 스타트가 대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오. 일단은 사심 같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도 나옵니다. 아니 우리 명승건 박사님이 네. 늘 이제 저한테 이 자랑 반 뭐 또 이제 과거 네. 이야기 반 본인이 이제 개그 콘테스트 출신이라는 어허. 거예요. 떨어진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의사가 됐어. 예. 네. 그때 떨어진 게 당신은 잘 된 거다. 의학 박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네. 또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네. 진짜 개그맨이 나왔으니까 명승건 박사님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충격적이실 테지만 제가 배우를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5학년 3반 청개구리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있어요. 오디션에 가서 제 서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어. 네. 그런데 50만 원의 제작비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건 사기다. 기부 입학 같은 거군요. 네. 예. 그런데 3개월 만에 국도극장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물론 내렸죠. 그때 초청권이 와가지고 제가 울면서 봤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네. 네, 다행히 지금 일주일 변호사 만에 하시는 게 사회에 더 기여하시는 거예요. 다 잘 됐네요. 예. 잘 됐어요. 명승건 박사는 그 서울대 개그 동아리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역도부 출신이십니다. 네, 개그 동아리 하면서 역도부 해서 그 대학
콘서트, 대학 개그 콘서트 네. 나갔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네. 아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기분이 좀 묘한 게, 네. 뭐, 왕년에 행정고시 준비했다, 왕년에 사법고시 준비했다, 뭐, 신림동에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꼭 개그맨은, 내가 왕년에 개그맨 시험 내가 봤었고, 그런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시험에 통과한 제가 봤을 때는, 왜 다른 건 안 그런데 개그맨은 약간, 낮잡아보는 것이 아닌가. 어렵거든요, 이것도. 국가고시만큼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경쟁이 더 선망한다는 거죠. 네. 몇 번 그만큼 시험 선망한다는 보셨어요? 거죠. 저 9번 봤습니다. 구수. 네. 지금 뭐 잘 되셨으니까. 방송 3사 다 맞겠네요. 그럼요, 다 봤죠. 방송 3사를 3번 돌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3번 돌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되게 한번 늦게 봤으니까. 됐으니까요. 제가 네, 네. 29살에 동기분은 어느 분이시죠? 홍현희 씨. 아, 홍현희 씨. 네. 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네. 홍현희 씨 계시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네. 열심히 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 조금 우리 방송 이 코너 특성상 웃고 떠들었습니다만 네. 오늘 할 얘기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트라이슬론 고 최숙현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체육계의 폭력 만연돼 있다고 봐야겠죠. 뭐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여러 차례 뭐 직접 목격도 한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네. 안 없어진다. 네. 이게 지금 이거는 성인이 돼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만은 이 학교 체육부터 계속해서 폭력을 안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작은 형이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작은 형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 합숙할 때. 예, 방학 때마다 이게 축구 선수들은 합숙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예, 폭언이나 폭행 사건 이후로. 그때 3학년 때 축구를 했는데 4, 5, 6학년 형들이 같이 있으니까 합숙을 하니까 그렇게 때리고 왕따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서 5학년 때 그만둬 버렸어요. 요거는 저는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93학번 김기태 변호사의 형님이면 그 이전 세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제 군대 생활 시절을 네. 지금의 군대 병영에 대입하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네. 이 최근 구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혹행위가 있죠. 종종 나오죠. 예, 예. 네. 자, 체육계는 옛날하고 달라요. 적어도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자, 우리가 뭐 메달, 등수 이게 아니라 스포츠는 감동을 위한 거구나. 선수는 뭘 하는 거냐면 자기의 기량을 극대화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스스로는 프로 선수가 되면 이제 뭐 돈과 명예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런데 지금도 때린다? 그럼 전 역으로 스포츠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하는데 자꾸 어느 분이 엘리트 교육의 예. 문제다. 예. 이게 무슨 엘리트 교육이에요? 예. 때리는 엘리트, 맞는 엘리트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근데 뭘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한테? 네. 네. 옛날 얘기를 네. 지금 네. 스포츠계에 대입하지 말자. 예. 93학번 이전에는 네. 그게 일상으로 다가왔지만 예. 네. 지금 스포츠는 알겠습니다. 때리면 안 되는 스포츠가 예. 된 지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충격적 구상학부 진행이라고 끼어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엘리트 체육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는 네. 네. 너네들 이 길 아니면 없지 않느냐. 얘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내 말을 업으로 들어야 삼지 된다. 않았느냐.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네, 이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해 실업팀 소속 성인 운동선수 12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직도 있네요. 네, 전체의 33.9%는 언어폭력, 15.3%는 신체폭력을 겪었고 11.4%는 성폭력까지 경험했다고 밝혀졌고요. 여성 선수를 상대로 한 폭력 가해자는 이 코치가 4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아까 옛날에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만 네. 자신들이 과거에 구타당했던 그 기억, 네.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경기력이 잘 안 나왔을 때 네. 바로바로 뭐 구타를 하거나 폭언을 하면 바로바로 고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성적이나 이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을 폭언이나 구타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저도 나름 네. 이 가혹행위나 군기가 세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개그맨 집단 두 군데를 통과했지 네.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은 전경에서 했고요. 또 개그맨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좀 느낀 바는 자신이 당했던 이 폭력이나
이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걸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견뎌내고 통과해야지만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해준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 MC 장원 씨가 네. 개그맨 할 때도 네. 폭력이 있었죠? 네, 이 얘기 어느 정도. 근데 저 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없진 않았죠. 없진 않았다. 예,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거기에 저항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을 이탈해서 혼자 자력갱생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체육계도 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어떤 조직이든 일탈 그 어떤 조직의 안 좋은 일을 폭로를 하거나 네. 그러면 그 조직이 어차피 그 조직에 몸담지 않고 그 조직을 나오지 않는 한 네. 그 조직이 계속 몸담을 자, 그런데 때까지는 좀 계속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최숙현 선수 네. 사건은 좀 달라요. 제가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게 2016년부터 벌어졌던 일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가혹행위를 당했고 예. 일기에 다 써 있어요. 이 정말 기록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일기에 써 있고 그다음에 녹취를 했습니다. 자, 이빨 깨물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자 돌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이제 저 몽둥이로 예. 때리는 그런 소리가 다 들려요. 예. 처음에 감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 팀닥터라고 해요. 심지어 술을 먹고 선수를 불러서 폭행을 했대요. 근데 팀닥터가 경주시청 소속이 아니래요. 이 급여를 선수들이 돈을 모아서 줬대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치료가 좀 필요해. 우리는 몸을 격하게 쓰는 운동이잖아. 그 있으면 좋지. 그럼 이게 시청 고용 못한대. 그럼 우리가 돈 내서 그냥 우리 좀 이 근육도 풀어주시고 이제 건강도 체크해주시고. 근데 그 사람한테 맞습니까? 가불이 뒤집힌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최숙희 선수와 가족들은 이걸 이미 여러 군데 진정했어요. 맞습니다. 꿍꿍 앓다가 혼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안타깝다고 하는데 지금 자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그다음에 경북체육회 소속돼 있어요. 경주시청 소속 팀이에요. 경주경찰서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인권위에 진정 이렇게 했어요. 네. 쓸 수 있는 공공기관에 다 진정도 넣고 했지만 신고도 외면했습니다. 했어.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기가 막힌 건 경찰에 엊그제 신고했나 2달 전에 신고했어요. 맞습니다. 경찰이 2달 동안 최 선수와 30번을 통화했습니다. 최 선수가 이 수사 진행을 궁금해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30번 통화하면서 경찰이 다 알려드렸는데 부르질 않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체육회 관련은 좋아. 그러면 아직도 구타를 인정하나 보다. 성과 내기 위해서 눈 감아주고 있나 보다. 저기는 암묵적인 카르텔이야? 이렇게 비판한다고 치고 그럼 대한체육회가 펄쩍 뛸 거려 아마 우리 아니라고. 근데 경찰서는 왜 2달 동안 이랬을까? 신고를 공식 접수를 했는데 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뭐 운동 선수들 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동료 선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참고인으로 부른 선수한테 고소할 거냐? 고소 저 안 고소 하려면 말하지 못합니다. 마라. 그럴 거면 네. 말하지 마라. 이런 경찰이 어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범죄 혐의를 진술을 받는데 고소 안 할 거면 당신은 발언도 네. 하지 마. 네. 그럼 참고인을 왜 불러?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21세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고소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숙현 최숙현 선수가 얘기했던 것도 그 일부 진술을 삭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경찰한테 고소를 하면 당연히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저는 영화 이끼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저도 아시죠? 똑같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역사회 어떤 카르텔. 카르텔이 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더 불거진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동료들이 추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6명이. 폭행한 거 맞다. 우리도 당했다. 그동안은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그런데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 맞아요. 네. 다들 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부인했어요. 맞은 사람들은 문이 이렇게 있고. 많은데 네. 때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명이 있는데 그게 팀닥터예요. 녹취도 네. 있고. 네. 그런데 오늘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팀닥터가 때리는 걸 자기는 말린 사람이다. 그럼 팀닥터가 때리는 걸 묵인했다면 감독은 팀닥터가 때리는데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때리시면 안 됩니다.
이 팀닥터의 존재 뭐냐고요. 이 미스테리 스릴러도 아니고 네. 팀닥터는 아무데도 지금 안 나타나.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저는 녹취가 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권력이 자 이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예. 이 정도면은 소환하고 소환 2번 불응하면 강제 구인하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오늘 모여진 논의는 뭐냐면 자 이게 트라이슬론 협회에서 네.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이냐. 아니 협회나 단체, 대한체육회인들 무슨 징계를 내려요? 최대한의 징계가 제명이지. 네. 그럼 좋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운동 못할 각오가 돼 있겠지. 이 정도가 폭로됐으면. 그럼 그게 무슨 징계예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청원도 들어왔는데 처벌이에요. 처벌. 그렇습니다. 왜 수사를 안 할까요? 그래서 지금 팀닥터하고 지금 그 피해자 선수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3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감독, 김 감독이라는 그 감독, 네. 그다음에 팀닥터, 그다음에 주장 주장 선수. 근데 팀닥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고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팀닥터는 물리치료사가 아닙니다. 예. 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 교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학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물리치료 학과를 나왔던 사람이고 그다음 심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감독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사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미스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누구냐 이거 예, 그리고 궁금해요. 지금 김 감독이 나와서 오늘 증언했는데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했고요. 지금 말한 것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다라는 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부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검찰 조사든 경찰 조사에 가서도 자기가 부인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피해자 측이 이런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전혀 없거니와 이게 불거짐으로 해서 분명 조직 내에서 뭐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폭로를 하고 그렇다면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좀 듭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체육계 폭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대한체육회 또 문체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그러니까 정일 평론가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엘리트 체육 이렇게 해서 뭐 네. 국가적 위상을 높인다. 금메달만 따면 따라. 수단과 방법은 눈 감아 줬을 때도 있었죠. 성적 네. 최고. 예전에 뭐 박종환 감독이 선수들 그렇게 돌려도 학부모들이 더 돌려주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대니까. 80년대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정말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의사를 하면서도 운동선수하고 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하잖아요. 아이슬란드 축구 선수들은 다 직업이 있고 예. 네. 그 직업 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도 축구를 하면서 이제 뭐 월드컵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낸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추어 네. 스포츠에서 자연스럽게 클럽 스포츠가 그렇죠. 나오고 예. 거기서 프로 선수가 나오고 네. 하는 기반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즐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회인 뭐 야구팀, 사회인 축구팀 많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좀 뭐 유럽 스타일로 가도 되는데 엘리트 교육이라는 미명을 좀 끊어야 되는데 네. 제일 안타까운 점이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트라이애슬론은요. 때리고 가학하고 뭐 심리적으로 고통 주고 이러지 않아도 운동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정말 이제 오죽했으면. 네. 힘 주고 칭찬해주고 메달 따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부진한 선수도 아니야. 네. 국가대표죠. 경북 최고 때부터 금메달을 땄던 네. 여고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잘 하고 있는 선수를 왜 이렇게 때리며 오늘 제가 동료 증언 중에 깜짝 놀란 것은 팀닥터가 지금 저 친구 내가 자살하게 만들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하면서 의도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증언을 듣고 지금 이미 벌어진 결과를 보고 예. 나니까 너무 섬뜩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관계 당국에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도 온갖 문제 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